안녕하십니까. 국어 선생님입니다. 이동헌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내친 대비 관련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꼭 필요한 작품 세 작품 공부하고 문제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광교 최용훈 국어학원 수강생 중심으로 이제 들어주는데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작품 텍스트 읽고 설명해 주니까 이 작품을 알고 싶은 학생들은 누구나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작품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 작품을 내용을 드러내는 형식이 어떤 것이냐, 또 이제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의 문학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두면 훨씬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것 중심으로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 작품에 가작품에 만전춘 별사라고 있습니다. 만전춘 별사. 만전춘 별사 같은 경우는 이것이 고려 가요인데, 고려 가요의 내용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남녀 상열 지사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는 내용의 노래, 사랑하는 내용의 노래가 주로 나온 것을 남녀 상열지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고려시대가 그만큼 애정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대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한편으로 이 작품이 기록된 것이 조선시대에 기록됐는데, 조선시대에는 이것 때문에 좀 비판을 받았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녀상일지사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고려시대는 정말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했구나 알고, 이거를 기록했던 조선시대의 어떤 사대부들의 입장에서는 노골적인 사랑 이야기가 또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비판을 했다라는 근거로 쓰였다,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남녀 간의 사랑, 이별을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얼음 위에 대나무 이파리 자리를 벗어 님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반복되네요. 생략하고. 정든 오늘 밤 더디 새 옷이라 더디 새 옷이라. 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얼음 침대에 대나무 이파리로 이부자리를 딱 마련했습니다. 님과 내가 얼어 죽는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오늘 밤, 더디라는 말은 늦게 새다라는 말은 늦게 아침이 되라. 이 밤 영원히 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라는 소망이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얼음 침대의 대나무 이파리 다 이게 차가운 속성이거든요. 진짜 얼어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도 님과 함께 있다면 이런 시련 따위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정성, 의지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네요. 그럼 이어 볼까요? 경경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잘 몰라도 잠이 안 오는 거는 님이 지금 있다 없다, 님이 여기에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경은 이제 이것이 뒤척뒤척거리는 겁니다. 고침상은 외로운 침대 위입니다. 혼자 있는 거네.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온다. 서리법 안 적어도 되겠죠? 적어볼까요? 서리법 있고, 창문을 열었는데 도화는 복숭아꽃이 피었습니다. 봄이란 얘기네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네요. 이 복숭아꽃은 시름이 없어요. 아하, 여기서 화자와 정서가 대비되네요. 나는 지금 님이 없어서 잠이 안 와. 외로움이겠죠. 근데 복숭아꽃은 근심이 없어가지고 막 웃어. 봄바람에 웃는다.
봄바람에 웃어요. 기분이 좋은 거지. 근심도 없고. 그래서 화자와 처지가 대비가 되는 자연물이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얘는 도화이고요.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고 이럴 때는 화자의 외로움이 심화된 것이고 조심할 거는 감정이입은 아니다. 왜냐면 화자의 감정은 외롭고 수학꽃의 감정은 즐거운데 이것이 같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넋이라도 님과 함께 넋이 몸에서 못 만나니까 영혼만이라도 님과 함께 지내고 싶었는데 넋이 님과 함께 있고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더니 벽이 더시니 니러시니까 그렇게 어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거는 임에 대한 원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이겁니다. 갑자기 내용이 좀 이게 일관되지 않아요. 고려가요는 이제 시상이 좀 일관되지 않죠. 올하 아련 비오라란 말은 오리예요. 오리야 사랑하는 오리야. 여흘은 시냇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는 거지. 시냇물은 어디 두고 소에 자러 오느냐. 소는 연못. 두 개의 장소가 있는 거죠. 시냇물이라는 장소와 연못 장소가 있는데 시냇물에는 안 오고 연못에 자러 왔나 봐요. 소가 얼면 안 좋은 거죠. 여울도 좋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에 뭔 소린가 했을 때 우리 학자들이 해석을 좀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색깔이 지정이 안 됐네요. 네, 이 오리는 사랑하는 님이고 이 여흘은 화자이고 연못은 다른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하는 님이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갔는데 다른 여자한테 버림받거나 그 사랑이 깨지면 나한테 다시 와라. 나도 좋지 않느냐? 나도 좋다. 다시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여인에게 간 그 님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시 빨간색으로 보겠습니다. 남산의 자리를 보아 옥산을 보여누어 정말로 이렇게 산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이거는 따뜻한 온돌방에 잠자리를 마련해서 옥산은 옥으로 만든 베개예요. 베개를 딱 깔아놓고 금수산은 이제 비단 이불이에요. 비단 이불 안에 사양을 갖고 있는 각시. 이것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좀 이제 유혹하는 여인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요. 보통 이제 사향은 향신료인데 보통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유혹할 때 몸에 지니고 있는 그 향신료라고 합니다. 안아누워 있고 약든 가슴이다. 약든 가슴은 약이 든 가슴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해석하면 좋고요. 맞춥시다. 가슴을 서로 맞춥시다 해서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눕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끌어안고 안고 그렇게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지요. 그 다음에 님이여, 이 영탄법 되겠네요. 님이여 평생에 바라건대 소망이겠죠. 여일살 모롭세 이별하지 말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전춘별사 설명 마쳤고요. 계속 이어서 충담사의 찬기파란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먼저
신라시대의 향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제목매가 생각하면 돼요. 향가들 중에서도 19체 향가입니다. 가장 문학적 완성도가 뛰어나서 우리가 사내가라고도 부릅니다. 자, 충담사는 스님이고요. 찬기파랑가의 제목을 풀이하자면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차는 우리가 예찬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랑을 예찬하는 노래다, 이게 되겠습니다.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까지 보시면 달이 포인트입니다. 달을 화자가 흐느끼며 바라본다는 거예요. 울면서 달을 바라보는데 그 흰 구름을 따라 떠난 언저리까지 달을 쭉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하늘을 밝히는, 올려다보는 밝은 달이어서 이거는 기파랑이라는 화랑의 밝은 덕, 인품을 보고 있고, 울면서라는 말은 지금 이게 가까이 볼 수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가른 물가의 기랑의 모습일 것 같다. 수풀이여, 또 이제 두 번째 소재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수풀에서 기파랑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럼 수풀이 주는 이미지는 어떤가요? 생생하고, 푸름이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들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 로라는 이름을 가진 냇가의 자갈 그 밭에서 기파랑이죠? 랑이 가지시던 마음의 갓을 쫓고 있다. 마음의 갓이라는 거는 그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파랑이 평상시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탄사가 나오고요. 잣가지 나무 높아, 이 잣나무 가지는 우리가 상록수여서 소나무와 더불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조나 절개를 많이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칼이요. 눈이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덮지 못한다 그랬으니 고칼은 이제 모자거든요. 모자. 화랑임을 알려주는, 표시하는 그런 모자예요. 그래서 화랑됨을 알려주는 모자를 덮지 못할 눈이니까 이 눈은 시련으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자, 그래서 기파랑의 모습, 인품, 마음가짐 등등등등을 자연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 눈이라는 거는 시련으로 해석하면 좋겠다 정도가 이제 찬기파랑가의 핵심적인 내용 되겠습니다. OX 보시면 다른 기파는 고면 인품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길제의 시조 보겠습니다. 길제는 고려 말의 유신입니다. 유신이라는 거는 고려 망해서 망한 나라의 신하, 우리가 유언하듯이 망한 나라의 신하여서 고려가 망했기 때문에 고려 망국의 비애를 담고 있는 시조가 되겠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500년 도읍지가 바로 이제 고려의 도읍지였던 송도, 지금의 개성 되겠습니다. 말 한 필로 휙 한 바퀴 돌았나 봐요. 그래서 봤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다. 산천은 우리가 자연이고요. 의구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무한함을 꼽고요. 인걸은 인재인데 고려에 유능했던 신하를 말합니다. 간대없다. 다 없어졌어요. 없어진, 죽거나 변절하거나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인걸, 사람은 끝이 있다. 유한합니다. 라는 특성을 끄집어낸다면 서로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를 한 바퀴 돌아왔는데 수도로 둘러싼 자연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들만 변해 있구나 해서 태평연월이 고려의 그 태평성대가 꿈만 같다 해서 꿈에서 우리가 인생 무상감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요거 자연과 인간의 대조를 통해서 무한함과 유한함을 통해서 유한한 인생에 대한 무상감이다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빈칸 채워볼까요? 이 시는 자연의 변함없음, 무한함과 인간의 변함, 유한함을 통해 대조를 통해 인생의 무상감이다. 허무감이다. 고려가 망할 줄 몰랐는데 막상 망하고 나니까 참 허무하다. 허망하다. 후회가 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세 작품을 살펴봤고요. 문제 한 3문제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분연시다라는 말은 1년, 2년, 3년 이렇게 있는 거를 분연시고 여기서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있으니까 해당이 되고요. 단연시다 1년밖에 없다는 거죠. 딱 보니까 1년밖에 없네요. 맞고요. 근데 3단 구성이다 라고 할 때에는 나만 해당됩니다. 나를 보면 거기 보여주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색깔 좀 바꿀게요. 여기 보시면 수프리어 할 때 마침표 있고요. 인노라에 마침표 있고요. 보카리어 마침표 있잖아요. 이게 몇 줄인가 보세요. 이게 5줄, 요게 3줄, 요게 2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5, 3, 2의 3단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3단 구성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연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조 같은 경우는 이게 향가 같은 경우는 특히 십부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단 구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특히 이제 19체 향가 같은 경우는 3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거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됐고요. 빨간색 바꾸겠습니다. 가와나의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이거는 뭐 나라거나 우리라거나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죠. 그 드러나 있지 않는데 맞긴 맞죠. 담담한 어조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망하더라도 열정적 사랑이고 나는 또 예천하고 있는데 담담하다라는 말은 별로 감정의 변화가 없고 좀 차분한 거랑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적절한 어조라고 볼 수 없습니다. 3번 보시면 가와자는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러면 대조가 어디 있냐 보시면 우리 알고 있죠. 가에서는 도화하고 화제의 처지가 서로 대비가 되고요. 다에서는 변함없는 자연과 변함이 있는 인간의 모습에서 대조를 확인할 수 있고 정서가 부각이라는 말은 더 심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3번 되겠다 확실하게 표시해 주시고요. 4번 보시면 나는 창기파란가죠.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차자 표기법이다. 차자라는 말이 빌리다 이 소리예요. 사용한 것으로까지 괜찮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문 문학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를 드러냈으니 우리가 이거를 한국 문학의 범주로 넣습니다. 참고로요. 한시 같은 경우도 한자로 적었는데 우리나라 시인이 지은 한시는 역시 한국 문학이 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최치원의 한시 뭐 이런 거 있고 정지상의 유명한 송인이라거나 말씀하자면 최치원의 추야우중이라거나 제가야산 독서당 다시 쓸게요.
가야산, 독서당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사람이 썼고 우리의 정서를 드러냈으니 비록 글자가 한문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 문학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 보시면 선경후정이다 그랬습니다. 먼저 경치, 그 다음에 경치 정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다는 선경후정, 즉 나 같은 경우는 정서가 없고요. 다 같은 경우도 뭐 슬프다, 기쁘다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정지상의 송인을 보면 고려의 유명한 한시거든요. 여기에 일행이 뭐라고 나오냐면 비겐 긴 강둑에 풀빛이 푸른데 그 다음에 이제 이행 보면 사랑한 사람을 남포에서 떠나보내고 슬픈 노래 부르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뚝 풀빛이 어떤 경치가 분명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슬프다 기쁘다 라는 그런 정서, 슬픈 노래가 나온 거죠. 정서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선경구정이라고 할 수 있지. 이 같은 경우 그래서 나의 기쁘다 슬프다 다의 뭐 슬프다 기쁘다 이런 정확한 표현 자체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경구정의 구조가 사용됐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2번 문제 볼게요. 기억 니은의 정서 표현이다. 쌤은 책을 보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책 보면서 하세요. 기억 보니까 얼음 위에 대나무 이파리 자리를 보아 님은 얼어 죽을 망정인데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 절망감은 아니고 함께하고 있죠. 함께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얼어 죽을 망정 함께 이 밤 더디세우시라 한 거 보니까 그 다음에 감정이입은 아까 아니라 그랬죠. 객관적 상관물만 가능하다 그랬죠. 또 디귿 보니까 우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님과의 사랑을 시기하는 사람은 제3자인데 아니죠. 이때는 임에 대한 원망이니까 적절하지 않고요. 예를 보니까 약든 가슴을 맞춥시다. 사랑하는 임과 함께 있고 싶다. 욕망이다. 서로 맞추는 거니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음 보니까 태평연월이 꿈이로 가노라. 변화된 상황을 고려의 망국이죠. 긍정적? 아니. 기대감? 아니. 망국의 슬픔이잖아요. 그래서 4번 적절하고요. 한자성어. 이런 거를 우리가 맥수지탄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한스러움 느끼는 걸 맥수지탄이라고 하고요. 풍수지탄은 효와 관련이 있고요. 효도하지 다하지 못해서 안타까움 느끼는 것이 풍수지탄입니다. 망양지탄은 양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공부 있잖아요. 학문 수양의 길이 참 많아서 힘들다. 공부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라는 얘기고요. 만시지탄은 때가 늦어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만시지탄입니다. 여기까지 2번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3번까지만 쌤이랑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책 넘겨주시고 저도 넘기겠습니다. A 함축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찬 기파란가의 내용이네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거는 우리가 더군다나 이제 고전 시가잖아요. 찬 기파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 별로 안 나오고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데 몇몇 시어의 의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기가 된 상태에서 시험 치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A는 달이죠, 달. 달은 이렇게 우러러 보죠. 하늘에 있으니까 고매한 인품이다. 되게 뭐랄까 함부로 할 수 없는 높은 그런 맑고 깨끗한 인품이다. 적절하고요. B는 수풀이다. 그랬습니다. 우뚝하게 높이 솟은 수풀의 모습에서 정정하다, 깨끗하다, 강인하다, 뭐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겠죠? 가능하고요. 또 C를 보니까 잣나무는 높죠. 잣나무가 굉장히 상록수로 쭉 솟아있죠. 고난에 굴하지 않는다. 드높은 기상이다. 해서
나무가 주는 것, 눈과 대비가 돼가지고 의지다라고 보면 크게 무리 없고요. 뒤에 눈이 눈의 속성이 아니고 이때의 눈의 속성은 차갑다. 눈의 여러 속성 중에서 차갑다라는 속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4번 보시고요. 5번을 보면은 고깔이 이제 모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푹푹 솟아있는 그런 모자 이렇게 있는 거죠. 더듬이는 아닙니다. 개판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눈이 내려도 꺾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시어의 의미는 이런 것 작품 같은 경우는 거의 암기사항이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이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는 겁니다. 나머지 4번, 5번 여러분이 문제 꼭 해주시고요. 해설 참고해서 꼭 내용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